먼저 오늘 이 자리를 갖게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조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저희 기업은행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워낙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외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도 열심히 그래도 활동을 해야지 우리 이전 이슈를 외부에 많이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저도 쉬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자리를 가든지 늘 계시고 저한테도 항상 이런 어떤 제안들을 하시고 국책은행이 같이 움직여서 우리 지금 이 임금에 관련된 걸 돌파하자라고 늘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늘 보면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희 산업은행 이전 어떻게들 보시나요? 혹시 관심들 있으신가요? 네. 네. 여기는 노동조합에 관심 있으시고 여기는 그냥 그래 뭐 가자 뭐 이런. 네. 처음에 제가 위원장 당선된 게 23년부터 제가 위원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뒤쪽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그때는 산업은행이 당장 내일 내려가도 이상 없을 때였어요. 나는 남들이 다 그래야 너네 내려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22년 5월에 보게 되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들어서죠. 그리고 23년의 시작인 거는 진짜로 그 정권이 힘이 가장 셀 때였어요. 근데 그 윤석열이 금융에서 밀어붙인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근데 거기에 미쳤죠. 그렇죠? 네, 손을 들고 나왔다는 게. 저희 이전 관련해서 지금까지 됐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꼭지로 볼 텐데요. 지루하실 것 같아서 기사로 저희가 빠르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이전을 막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약간 가리긴 했는데 시간 순으로 할 건데 이거는 가장 최근 자료예요. 최근 뉴스입니다. 25년 1월이니까 며칠 전이죠.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왜 산업은행 이전이 나왔지? 왜냐하면 저희 내부에서는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 이번에는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막아야지?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계속 대선 후보 쪽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쪽도 그렇고 당시 이재명 쪽도 그렇고 양쪽 다 자료를 계속 넣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업은행 이전 얘기를 부산 가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25년 1월에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참모진도 몰랐다는 거예요. 참모진도. 신문기사 나오는 거 보고 산업은행 이전한다고? 참모진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보면 그렇죠. 용산 이전, 그리고 의료진 사태, 의료파업 사태, 그리고 지금 계엄, 모든 게 다 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거다. 거기에 우리 산업은행이 희생양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했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시절 때 윤석열이 처음에 후보 시절 때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있고요.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주도의 국가균형 발전은 안 돼라고 얘기했고 다음 장 보게 되면 금융노조에서는 각 대선 캠프에 이제 공약 질의를 던집니다. 그때 국책은행 지방 이전 관련된 거와 뭐 여러 가지 질의가 들어갔는데 그때도 저희 산업은행 이전, 국책금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보면은 갑자기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합니다. 이 내막을 좀 보게 되면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 전혀 얘기가 없다가 부산을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갑자기 부산에 뭘 주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출입이었습니다. 수출입은행. 그래 수출입은행 보내자. 근데 옆에 참모진이 근데 수출입은행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산업은행 전체 인원은 3,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굴지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보냅시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예전부터 이슈가 됐었으니까 거기에 이런 윤핵관들이 한 몫을 한 거죠. 네, 다음.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당선이 됩니다. 저희가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이동걸 회장이 사임을 하고요. 그 전 회장입니다. 이동걸 회장이 사임을 하고 강석훈 회장이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임명이 됩니다. 그게 6월 7일이고요. 저희가 6월 8일부터 아침에 낙하산 임원, 낙하산 회장 출근 저지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그 집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로 988일째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한 2주 막거든요. 2주 막는데 하여튼 사측에서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정부 측에서도 강한 압박이 있어서 결국에는 뚫리긴 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 조합원들 보시면은 다 누워 있고요. 결국에는 밟고 출근을 합니다. 네, 어이가 없죠. 조합원은 밟고 출근을 해요. 출근하고 그리고 취임식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네, 회장 들어와서 저희가 취임식 하는 거 다 막았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합원하고 만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노조에서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뭐 강석훈 회장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러면 하나만 얘기해라. 산업은행 이전 못한다라고 얘기해라. 근데 본인은 못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조합원들하고의 관계는 단절이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뭐 저희 이런 기자회견 한 겁니다. 다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3년 5월에 저희가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8장 뒤로 좀 넘겨주세요. 8장. 네. 그 보게 되면은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국은행도 그렇고 공공기관들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거 저 공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엄청 헷갈려갖고 과연 국가규정발전법이 있고 산업은행법이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공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정리한 거는 이거고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 두 번째는 입법 절차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절차는 따로 갑니다. 행정 절차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죠. 여기는 아마 기재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입법 절차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행정 절차의 윗줄을 보게 되면 행정 절차에도 단계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2023년 5월에 저희가 지정이 됩니다. 근데 지정되기 전에 보게 되면은 산업은행에서 지방 이전을 하겠다라고 금융위한테 문건을 올려요. 저희가 그거 열리는 게 3월이었는데요. 경영협의회라고 해서 임원진들 모여서 도장 찍고 하는 그 경영협의회 여는 거를 3월이었는데 그때 제가 회장실 점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점거 시작을 해서 월요일날 경영협의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금요일부터 점거를 했던 거고 월요일 오전에 부행장도 출근을 다 막습니다. 저희 직원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조합만 있어서는 못 막아요. 그래서 그때 직원들한테 자발적으로 막을 테니까 모여주십시오 해서 그때 한 2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은행도 보면 입구가 되게 여러 개인데 저희는 입구가 8개예요. 은행이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옆으로 넓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희 본관 별관 따로 있거든요. 해서 7개구나. 본점에 4개 출입구 그리고 별관에 3개 출입구 그리고 자동차 들어가는 입구 해서 일단은 그 입구는 다 막고 자동차 들어가는 그 출입구 쪽은 저희가 앞에 서서 창문 내리게 한 다음에 통과.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지정이 됐으니까 그 통과가 됐겠죠. 은행 내에서 안 하고요. 그날 마포 가든 호텔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고 이제 금융위로 야 우리 이전시켜줘 던지니까 금융위에서 국토부로 넘기고 국토부에서 균발위로 균형발전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심의해서 자 의결해서 국토부에서 고시가 딱 나는 거죠. 그게 국토부 고시입니다. 그게 5월 3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저희 산업은행 이슈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지방이전 계획 수립을 세워야 돼요. 이거는 산업은행에서 이제 세웁니다. 우리 이제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 계획 수립합시다. 이때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요. 부서는 어떻게 보내고 인원은 어떻게 보낼 거며 그 부지는 어떻게 어디를 살 거고 그쪽에 몇 층을 올릴 거고 그 층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뭐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혜택은 뭘 줄 거며 합숙선은 어떻게 할 거며 이때 이제 노사 간의 사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은 쭉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동시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본점을 어디로 둬야 된다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입법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 고시 됐으니까 그래 산업은행 그러면 우리 이제 법 바꿔서 이전 시킵시다. 그러면 우리 법 바꿉시다. 여기서 저희가 막은 거죠. 근데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어떻게 됐냐?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15년부터 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법이 안 바뀌어요. 걔네들이 법이 안 바뀌었어요. 그 기관들이. 언제 바뀌었냐? 건물 다 지어지고 이제 이전하기 전 한 3개월 전쯤에 법이 싹 바뀝니다. 법이.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얘가 진행이 됐던 거고 이전하기 3개월 전쯤에 얘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걔네는 왜 그렇게 쉬웠냐? 일단 삽이 떴어요. 돌릴 수가 없어.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여야가 그래 야 우리 국가규정 발전하려고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 시켜야지 라는 게 서로 합의가 됐던 사항들이에요. 노조에서는 반대했겠죠.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노조에서도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노조에서 마지막에 합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틀어막은 거죠. 그거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7장 앞으로 가주십시오. 네. 한 장 더. 네, 해서 고시가 됐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으로 계속 막았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막고 아마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한 이유도 저희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산업은행 하나 옮기려고 했는데 법부가 이런 국회 이 나쁜 반국가 세력들 하면서 이제 바꾼 거겠죠. 잠깐만요. 앞에. 네. 근데 이때 법이 안 바뀌니까는 작년에 아마 민생토론회 생각도 나실 거예요. 각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이 총선 이겨보려고 막 공약 남발하고 막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부산 내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국회 저놈들 때문에 법이 안 바뀌어. 근데 그때 강석훈 회장도 내려갔습니다. 저희 산업은행 회장도. 여기 강석훈 회장 와 계시죠? 그러니까 저 끝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석훈 회장 뭐라고 하냐면 법이 안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강석훈 회장이 올라와서 2월인가 그 얘기를 듣거든요. 6월에 본인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법이 안 바뀌더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내겠다. 다음.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그 첫 해에 많이 내려갑니다. 정관을 어겨가면서까지 막 부서를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하고 나서 6월에 얘기를 하고 나서 9월에 다시 한번 지방에 부서 만들고 또 직원들 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천막도 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막을 수 있지는 못했어요. 이 사건이 없고. 다음 좀 말씀드립니다. 그 앞에 이거 왜 넘어갔지? 네. 그러고 나서는 계엄이 저도 이제 작년 9월까지 그런 사태가 있고 나서 올해 들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쵸 올해를 대비하기 전에 저는 올해는 2025년은 좀 쉽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할 거는 다 했고 입법기관들 22대 국회 들어왔을 때도 국회의원들하고 열심히 연대를 해서 우리 쪽 입장을 고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올해 또 선거가 없는 해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간부들한테도 12월에 연말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그냥 2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쉬엄쉬엄 우리가 진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만 물론 그래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 플러스 알파를 계속 했었거든요. 주말 뭐 밤 상관없이 계속 달려서 저희 간부님들 다 골병 나셨는데 그냥 쉬엄쉬엄 가자 라고 했는데 웬걸 12월 3일날 여러분들 다 아는 계엄이 한 거죠. 이게 뭐야?
그렇게 돼서 저도 그날 저녁자를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위원장님 오늘 들어가시면 짐을 싸서 나오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딱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봤었을 때의 여기 되게 가까운 분이십니다. 그 노동계랑 되게 가까운 분이신데 본인이 봤었을 때의 위험한 공공기관이 두 개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MBC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산업은행이다. 대놓고 윤석열한테 반기든 데는 이 두 군데밖에 지금 없는 것 같다. 위원장님 오늘은 괜찮은데 들어가셔서 짐 싸서 나오시고 내일부터는 저랑 다시 한번 통화하는데 어쨌든 사람들 많은 곳에 가 계셔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돼? 그러면 야 근데 거기서 짐 싸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유 왜 걱정 마. 그러고서는 이제 잠깐 TV 켜놓고 보고 있다가 보니까는 이제 흐름이 그 국회의장이 단상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냥 문제 없으니까 있어 나 잠깐 그 국회에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서 나와서 이제 저희 깃발 들고서 같이 했었죠. 그 자리에.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그 산업은행 관련된 기사 관련해서 쭉 흘러왔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다 같이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만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의 특성이에요. 우리 늘 금융산업 하면은 외부의 해외의 유수의 도시들 보게 되면 런던, 홍콩, 싱가포르, 뭐 뉴욕 다 모여 있잖아요. 그 모여 있는 이유가 금융은 모여 있어야지 그 집접 효과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력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근데 산업은행만 뚝 떼서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지금 부산시 쪽에서 박형준 시장이나 얘기하는 게 산업은행 내려오면 여기가 금융의 동시가 된다, 금융 중심지가 된다. 근데 자 한국은행 따라오실 건가요? 기업은행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너네만 가서 그냥 버텨.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도 저희 정책금융을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본인들 포퓰리즘으로 산업은행 희생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다음 두 번째는 고객기업의 피해입니다. 저희 산업은행의 고객의 70%가 수도권에 모여 있고요. 본점 고객의 거의 90% 가까이가 다 수도권입니다. 산업은행 내려간다고 부산에 뭐 기업들이 살아난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여의도의 기업들은 다 뭐 삼성전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대기업 정도씩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구닥다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 균형 발전 지원인데요. 저희는 60개 지점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도 국책은행이고 저희는 기업 대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처럼 다수의 점포가 있는 게 아니라 60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부산에 부울경에 포진되어 있어요. 이미 저희는 부울경 쪽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들은 다 투입했고 정책 자금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은행을 내려와서 하라, 뭘 해라 이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려간다고 절대 부산은 저희로 인해서 물론 살려야 되죠. 부산 살려야 돼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산업은행이 내려간다고 부산이 산다? 그거는 저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보게 되면 우리 그 글로벌 금융 지수가 서울이 6입니다. 근데 16년부터 계속 매년 하는 것들이 뚝뚝뚝 떨어져요. 해서 2019년에 36위까지 갑니다. 공교롭게도 15년부터 지방 이전이 시작이 돼요. 공공기관들 지방 이전이. 그럼 이제 산업은행을 보낸다. 근데 산업은행을 보내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왜? 산업은행 내려갔잖아. 그럼 남은 기관들 너네도 내려갈 수 있지 뭐. 산업은행이 내려간다 왜 니네들이 남아있어? 농협, 수협 다 내려가. 그러면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금융산업이 과연 버틸 수 있냐?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지금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싱가포르나 뭐 런던이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분 내에 몇천 개의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15분 내에.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섹터가 3개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기 을지로. 요게 이제 금융권들, 은행권들 모여 있고, 두 번째는 여의도. 요게 이제 증권사들 모여 있고, 세 번째는 강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물론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안에 있지만 원래 이게 한 곳으로 모여 있어야지 더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특이한데 지금 더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정책금융 역량의 악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정책금융을 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정책금융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저희는 증권사, 은행하고 다 경쟁을 합니다. 저희가 정부의 어떤 이점을 바꿔서 하는 거는 없어요. 다 같이 경쟁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 수익을 바탕으로 정부의 배당까지 해요. 저희가 작년에 8천억 배당했었고요. 3년 동안 하게 되면 2조가 넘게 배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배당을 하고 있고, 그 또 남는 금액으로 정책금융, 힘들어하는 기업들 저희가 저리로 이제 금융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익을 잘 못 낸다. 일단 배당은 차치하고 정책금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다 우리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세금으로 다 메꿔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근데 저희는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해서 국가에 배당하고 세수 채워주고, 그리고 저리로 힘들어하는 기업들 살려주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 지금 보면은 반도체, 벤처 여러 가지 사업들 저희가 과감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험성 자본이라고 하죠.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정책금융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저희가 다른 점이 뭐냐면 1차 공공기관 이전했던 기관들, 주택금융공사,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또 뭐 있죠? 뭐 저기 신보,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고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경쟁이 없어요. 여기는 본인들만의 특수한 업무 영역이 있고 내려가더라도 이 업무 영역에 타격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산업은행은 말씀드렸듯이 시장형이에요. 경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조직인데 내려보내는 즉시 저희는 그 시장에서 멀어지고 수익과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발생된 수익은 모두 조달 비용의 코스트로 다 비용 산정이 돼서 고객들한테 전가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막아왔는지에 대해서 행정절차, 입법 절차 두 개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위원장 되면 생각했던 거는 그겁니다. 와, 이제 앞으로 5년 남았어요. 저 위원장 되고 나서. 근데 이 정권과 부딪혀서, 아까 계란의 바위치기라고 했는데 바위의 계란치기죠. 예, 부딪혀서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저희 간부들하고 고민해서 한 거는 최대한 지연시키자. 어떤 방법을 써든지 간에 하나하나 우리가 허들을 걸어서 쉽게 못 가도록 만들자 라는 게 그 저희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해서 다 걸었어요. 뭐 직원들 내려보내면 정보 관련 가처분 신청, 그리고 제가 그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안 돼서 시작했던 게 감사원 가서 저희 감사 청구해달라고, 국민감사 청구해달라고. 지금 강석훈 회장이 했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정관을 어긴 거, 모든 것들 저희가 그때 7개 항목이었습니다. 해서 하나하나 다 감사 청구해달라고. 그리고 지금은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가처분 2건, 그리고 그것도 이제 상고까지 갔었었고 지금 행정처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감사원 앞에서 불법위협 감사, 국민감사 청구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계속적으로 목소리 내고 기자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이거에 대해서 알리고 신문에 보도 나오도록 하고 국회의원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적을 이기려면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산업은행은 2개의 기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융위예요. 당연하죠. 금융위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입법부예요. 이때까지 솔직히 입법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했었는데 국회를 대상으로 잡아야 되겠다. 왜? 행정부는 그러니까 우리 사장이나 뭐 회장이나 임원이나 다 가갖고 사무관한테 막 조아리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행장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근데 입법부는 그러면 이 행정부를 두들겨 패려면 결국 입법부를 통해서 두들겨 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입법부는 뭐 하는 데죠? 정치하는 데죠.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해야 된다라는 게 많이들 그 말씀하세요.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하면 안 돼. 저는 이게 두 가지 뜻이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네 편 내 편 갈라서 서로 헐뜯고 싸우고 이게 정치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정당 활동을 통해서 정치하는 게 있어요. 저는 첫 번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정치하면 안 되라는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내가 정당 활동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을 하고 그게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일단 첫 번째로 간 거. 회의하다가 저희 직원이 3,500명이에요. 제가 회의하다가 우리는 정치 세력화 해야 된다라는 안건을 던지고 나서는 제가 우리의 목표 당원 10,000명. 우리 목표는 당원 10,000명이다. 이거 만들어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정강훈이 국민의힘 지고 흔들죠. 그게 대략 제가 알기로는 2만에서 3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산업은행에서 10,000명의 당원이 나온다? 저는 이거 씹어 먹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이 필요한 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표, 두 번째가 돈.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으면 쏴라. 어차피 인당 10만 원 세액공제 되니까 쏴라.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의원실 마감 많이 시킵니다. 저희 쪽 목소리 내신 의원님들한테는 과감하게 싸서 의원실 그 후원금 거기 저희가 문 몇 개 닫았어요. 저희가 엄청 싸들여가고 하여튼 10만 원은 세액공제잖아요.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당원 가입 1,000원이면 돼요. 나중에 부산 갈 때 표로 1년에 400, 500 쓸 생각하지 말고 지금 1,000원 내는 게 부산 가는 거 막는 거야.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당 가입 다 상관없어. 국민의힘 해도 되고 정의당 해도 되고 조국혁신당 해도 되고 뭐 사회민주당 해도 되고 민주당 해도 되고 원하는데 다 해. 대신 당원 가입만 해. 그러고 계속 유지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원 4,000명이 있습니다. 10,000명까지는 못했어요. 왜 10,000명 했냐면 자 저만 보더라도 3,500명이니까 인당 3명씩만 더 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와이프, 엄마, 아빠, 내 동생, 처제, 그렇죠? 장인, 장모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인당 3명씩 못할까? 이제 그 생각을 해서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말 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만이라도 가입을 해라. 그래서 저희 4,000명. 이 4,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크냐면 민주당 내에서 한 개 지역구에서 당원이 대략 한 1,000에서 2,000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지역구 한 4개 정도는 갖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4명과 맞먹는 힘이거든요. 이게 엄청 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위원장님 혼자 활동하면 되냐? 아니에요. 제 뒤에 그만한 백이 있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즉시 의원들이 꼬리 탁 내립니다. 여러분들 위원장님한테 힘 실어주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이 하란 대로 움직이시면 그게 보이거든요. 의원들도 보좌관들 통해서 이걸 딱 서베이 하거든요.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어떤 조직이다.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어떤 조직이다. 달라요. 태도가 달라져요. 다음. 그러고 나서는 한 명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자, 우리 당원 4,000명 있어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해 주십시오. 반대해 주시면은 저희 집회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 2022년 6월 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00일 가까이를 저희가 매일 아침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에서 하듯이 8시 반부터 8시 50분까지. 그때 의원들 하나씩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서 발언하게끔 하고 본인들 발언에 책임질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후원해드리고 계속 이 시스템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뭐 여러 자리에서 저희가 질의응답서 계속 밀어 넣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슈되도록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왔던 거죠. 다음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아니요. 저는 국민의힘 한동훈도 그랬고 뭐 오세훈 시장, 이준석 의원 지난주에 같이 했었지만 계속 유대관계를 했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 인기 많았잖아요. 부산에서 막 인기 많고 막 총선할 때 서울에 처음 왔던 게 어디냐면 여의도역이었어요. 여의도역. 그 영상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의도역 딱 올 때 저희가 그때 김민석 의원이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온다는 소식 들고서 제가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모이고 나서는 한동훈 딱 오는 거 보고 나선 제가 들어가서 소리쳤죠. 산업은행 왜 이전시켜야 되냐고. 그래서 저 경찰한테 끌려나갔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그때 신문 기사가 서울에서는 싸늘한 반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스타트가 저였어요. 처음에 그렇게 딱 길을 죽여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그 친구가. 근데 그러고 나서 총선 다 끝나고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넙죽 엎드렸죠. 저희 좀 잘 좀 봐달라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6개 정당인가를 다 만나서 당대표들 다 만나갖고 일일이 다 얘기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다음. 말씀드렸지만은 22년 6월 7일인가요? 네, 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침 집회를 진행했었고요. 12월 31일 날 그때가 거의 500일 가까이 됐는데 매일 아침 집회하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간부님들 되게 힘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여의도 주민들하고도 가까운데 여의도 주민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저희가 한 400일, 300일 정도 집회를 했었을 텐데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은행 이전이 있는데 도대체 노동조합에서 뭐하고 있냐. 열심히 투쟁해야지.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 말이 되냐. 근데 그때가 저희가 300일 매일 아침 투쟁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거기에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투쟁해서는 안 되겠다. 나가자. 나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매일 아침 하던 집회를 멈추고 1월 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한다. 점심시간에 12시 반부터 12시 50분. 이제 그렇게 바꿔요. 그렇게 바꾸고 컨셉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수요 집회 아시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수요 집회는 그 할머님들 집회, 위안부 분들 집회, 목요일은 산업은행 집회. 앞으로 우리 이렇게 쭉 간다. 근데 이게 11월 28일 날 멈춥니다. 지금 저희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2월 3일 날이 개원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전화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 사라지면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너무 위험한 상황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이제 직원분들한테 쪽지를 날립니다. 카톡을 날려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직원분들의 안전이 고민이 되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집회를 잠정 중단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무리 짓고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쪽 여의도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직원 안정이 걱정이 됐고 지금은 저희가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요 집회할 때도 월, 화, 수, 금요일은 국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했었어요. 점심시간에. 근데 그걸로 쭉 이어가고 있고 이제 차후에 지금 집회보다도 저희가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중단하고 멈춰있는 상태고 대신 이슈가 또 발생하면 저희는 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하게 되면 잠깐 앞에 보시면 직원들 서 계신 거 보시죠? 네. 400명, 500명이 그냥 줄 쫙 씁니다. 대열, 5와 대열 맞춰서. 자, 국회의원이 와서 그걸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얘네들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이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모이자고 했는데 안 모인다. 그럼 솔직히 와서 글쎄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감사한 게 뭐냐면 어쨌든
같이 해주셨고 연대해주셨고 같이 앞에서 막아주셨고 그게 가장 큰 힘이 된 겁니다. 다음 1인 시위한다고 했었죠. 2024년 1월 1일부터 아까 목요 집회로 전환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쭉 이어가고 있고 오늘이 988일차입니다. 곧 1000일인데 좀 걱정되긴 해요. 1000일을 뭐 해야 되나 좀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네,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또 있나요? 다음? 2개 더 남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사측에 요구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전해야 되는지 타당한 근거를 내놔라. 근데 안 줘요. 왜냐면 지네들도 없거든. 만들려고 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제모학회와 제모학회와 같이 해서 연구요약자를 만들고 거기에 국가손실 15조 원 지금 뭐 손실 10년 7조 원인데 이건 이제 산업은행 자체 손실 국가손실 15조 원 그리고 이때 같이 서베이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부당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다음. 그리고 국민들한테 저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딜레마예요. 뭐냐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라는 걸 하게 되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쟤네들 내려가기 싫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가 아니라 산업은행이 뭐하는 은행인지를 알리면 그러면 왜 얘네들이 서울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쵸 납득을 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 유튜브 카메라로 한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명 유튜버들 많이 컨택을 했었는데 솔직히 이게 정치적 이슈다 보니까 응해주질 않아요. 제가 뭐 3프로 TV 뭐부터 해서 몇 군데 이렇게 막 했었는데 솔직히 안 응해주고요. 그때 당시에 또 워낙 정권이 센 정권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때 한 20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 앞에 계시는 저희 국장님이 자주 듣는 너굴경제라는 채널인데 이쪽에 이제 노동조합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일반 직원인데 우리 억울하다라는 걸로 꾸며서 해갖고 이제 저희 만들었죠. 네, 산업은행은 어떤 은행이다 이렇게. 네, 이상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기자분들 나가시라고 한 거는 하면서 제가 또 말실수라든지 이걸로 오히려 저희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노동조합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다 노동조합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여기 계시는 동지분들이 있어서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 활동하실 때 적극적으로 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비판하실 거 있으면 강하게 비판하시고 그래야지 노동조합이 바른 길로 가니까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한국은행 노동조합 그리고 한국은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